에코프로 같이 바닥권에서 6배, 7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찾고 계신가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모두 다 이런 종목을 찾았다고 하면 주식으로 부자가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저도 차트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7배, 8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 찾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대비해서 30, 4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 방법 차트를 보고 1차 박스권을 돌파한 1차 상승 종목을 하락할 때 보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에코프로처럼 이런 에코프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하락을 해서 배가 아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7배, 8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더라도 30% 정도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정보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테마는 2차전지 다음으로 상승할 종목 찾자라는 그런 테마인데요. 종목부터 보자면 사실 저번에 뽑았던 두 개의 종목이 있는데 갤럭시아 S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외에 KTIS나 KTCS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왜 이런 종목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긴 할 거고요. 먼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이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5일 한 번도 안 깨면서 계속 5일선을 지켜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코스닥을 상승시킨 그 종목을 누구나 다 아신 에코프로라는 종목 하루에 거래대금이 2조 원, 그다음에 2조 4천억 이렇게 큰 거래대금이 터지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말고 이런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금양 같이 2차전지와 리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만 보자면 금양도 이제 14%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오늘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이 바닥을 대비해서 좀 단기 급등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생긴 그런 구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그동안 많이 하면서 이 2차전지 수급에 있던 돈들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또 있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신과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시세가 나오면서 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야기한 건 그동안의 이제 지수 상황이나 어떤 섹터가 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2차전지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한 뒤에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갈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최근 코스닥의 거래대금만 보시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까 봤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2차전지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만약 2차전지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자동차 그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상승하는 터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2차전지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코스닥 지수를 버텨줄 만한 그런 거래대금과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겠지만 근데 2차전지가 하락을 할 때 앞에서 말한 이런 세 개의 섹터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상승의 폭이 또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는 좀 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런 넘치던 저항 구간을 결국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힘을 잘 못 썼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이런 구간을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코스피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의 상황을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면서 상승을 했던 그런 테마에 그리고 오늘 흐름을 느끼면 단타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해서 한 2, 3일 정도 들고 가는 단타 매매를 하고 이런 단타 매매를 주로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중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지수의 위치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꺾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 자체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라 여기 있죠. 한 2구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지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젠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강한 흐름이 나와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뭐 또 맞진 않아서 하긴 그렇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는 그냥 이 위에서 단타 편하게 하시면 되지만 내가 좀 3개월 이상 들고 가 중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수 위치에서는 이 종목을 모아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를 좀 기다려 지수 하락을 하면은 종목들이 또 가격이 싸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기를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종목을 선정을 해두고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특히나 아까 말한 3개월 이상 보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일단 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정을 기다려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을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갤럭시 SM,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봤었냐면은 이 주봉입니다. 이건 주봉. 이 봉 하나에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이 봉으로 표시한 거를 주봉이라 하는데, 이 주봉의 움직임을 잠깐 봤을 때 넓게 보면 그동안 구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격이 3,000고요. 근데 이 당시에 갤럭시 SM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를 넘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요한 원리로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건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구간에 오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근데 어느 구간까지 또 내려오면은 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을 이런 박스권이라 하는데, 이 박스권이 장기간 동안 2016년부터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건데요. 돌파를 하면서 특징은 그동안에 이제 고점이었던 구간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고점을 넘었다라는 것은 개인들의 힘으로는 이 저항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이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 그동안의 저항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상승을 하다가도 앞에서 이런 저항 구간, 그리고 전고점 구간에 오면은 더 이상 상승하고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개인들의 힘만으로 돌파를 한 게 아니라 세력이 시장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특정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명 세력의 돈이 쓰였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은 상승을 시켜놓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대체 이 세력이란 놈이라 하면 안 돼. 세력님들은 대체 왜 주가를 올려놓고 밑으로 떨어뜨릴까? 그것은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따라 사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같은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종목이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의 물량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여기 샀던 사람들의 물량을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서 손절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재밌는 사실은 10일 날에 주봉 하나를 봤을 때 이게 10% 하락을 한 그런 봉입니다. 근데 2%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을 잠깐, 거래대금을 분석을 하면은 봉의 크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거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30의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 거래대금은 이거밖에 안 터졌다인데, 근데 바로 옆에 또 이렇게 30% 변동성이 있던 종목을 잠깐 비교를 하면, 이때 30%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 대금이 월등하다, 등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이 음봉에서 나온 거래대금의 4배 이상 상승을 한 그런 거래대금이 터진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이 앞에서 샀던 물량의 돈들이 이 음봉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종목에서 세력님들이 매도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큰 30%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맨날 하는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가를 정합니다. 4등분선 1차 매수,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신다면은 제 댓글에다가 블로그 주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갤럭시 SM은 지금 이 자리가 저번 주부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음봉매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사람들을 음봉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음봉매매의 가장 큰 단점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지만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주봉에서 이게 지금 보면 음봉이죠. 계속 보시면은 4주 연속 파란색 음봉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음봉이 아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아래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 바닥을 잡는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간 자체는 이 돌파를 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그 가격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거의 원리는 여기에 샀던 사람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세력님들의 그런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낮아진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 옛날부터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이 NFT 관련된 그 종목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증권형 토크 발행, 유통, 허용 소식에 이제 또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NFT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는 그 삼성그룹에서 이 신사업 TF를 NFT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4월 3일 날에 나왔던 뉴스에서 어떤 거냐,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이 NFT 영역을 선 발굴 대상으로 낙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앞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로봇을 새로운 먹거리로 지정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는 소식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갤럭시아 SM이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신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삼성전자 가상화폐 지갑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 이런 블록체인이나 아까 봤던 NFT 이런 관련된 쪽으로 투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차트나 그런 움직임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봉이 이게 끝이 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임이 다 나온 다음 이런 양봉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양봉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제 그때 보고 세점을 정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넘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런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월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의 2002년부터 나왔던 그런 저항 구간을, 그러니까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주봉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최근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에 저점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그냥 조금 이런 고점 구간이 아니라 좀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퍼졌을 때 모아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정말 이제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증가액 2위를 이제 달성을 했었고 전년 대비해서 357나 증가를 한 재무적으로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사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 종목은 좀 높은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했었고요. 해봐야 이거 어차피 얼마 안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10물량을 좀 다시 샀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떨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10%만 샀고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꺾이면은 좋다 생각하면서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밑에라는 거는 일봉으로 봐도 이런 구간에 오면은 저는 이제 매수를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지수가 만약 안 꺾이고 더 가면은 휴스틸도 그냥 올라가겠죠. 그럼 저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위에서 불타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타기라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비중을 더 크게 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재무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천은 매수 구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했고 그냥 이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 영상 마치겠습니다. KTIS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AI 종목들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상승한 후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 KTIS 로지나 지금 셀버스 AI처럼 이런 유상증자 이슈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AI 쪽에 강하게 상승했던 대장주들이 아직까지는 주가라는 게 여기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2등주 3등주도 아닌 이런 KTIS나 이런 것들은 만약 대장주인 뭐 셀바스 AI 아까 봤던 이런 종목들이 더 하락이 나오고 하면은 KTIS는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종목들이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서 종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S는 양자 이거 암호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돌파한 뒤에 이것도 잘 보시면은 오늘인가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 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주봉을 잘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외에서 자사주를 이제 처분 결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뜨긴 떴습니다. 그래봐야 뭐 2억 4천 정도라서 좀 크지는 않지. 또 뭐 저런 이슈로 좀 뜨니까 살짝 반등은 나오긴 하겠. 그럼에도 이 종목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좀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넣어서 본 겁니다. 그다음에 화신이라는 종목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또 자동차 부품 하면은 항상 거의 대장
상한급으로 잘 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놨고요. 나중에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아바코도 영업이익이 또 급증을 했던 그런 모습이어서 이제 봤었고, 에코엠 드림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이 있는 종목을 이제 돌파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그런 하락을 했던 구간 자체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실패 확률보다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 특히나 이게 크게 상승, 그러니까 고점 구간이 아닌 에코프로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제 막 1차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그런 종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이런 전고점 구간이 있었죠. 근데 여기를 이제는 돌파를 한 뒤에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또 가격이 싸진 구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트렉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박스권이 있어 결국 오늘 이런 자율주행 테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이런 전고점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한 뒤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그다음에 상신 EDP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 보겠다라는 거고요. 서현이하도 마찬가지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한 흐름이 있었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일단 매매에 대한 그냥 제 관점은 항상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특정 구간을 크게 돌파하고 떨어졌을 때 그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이 박스권을 결국엔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뒤에 주가가 이게 떨어졌을 때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DR텍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 후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PXP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뒤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세아 베스틸도 이런 박스권을 이제 갭으로 좀 돌파하고서 버텨주는데 지수가 끼면서 이런 매수 구간이 오면은 그때 매수해 보려고 하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지수가 계속 가니까 종목들이 잘 안 떨어지는데 결국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그때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이 코스닥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상승을 이끌었던 2차전지 테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테마 그래도 고점 구간 지수가 고점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대비해서 6배, 7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 테마의 수급이 빠지게 되어서는 코스닥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단타 매매자라면은 이 떨어지더라도 중간중간에 지수라는 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노려서 단타 매매는 할 수 있지. 근데 중장기 매매 3개월 이상 들고 가는 중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지수가 하락을 하기를 기다리는 게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갤럭시아 SM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거래대금이 좀 안 터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제 또 보고 있고 NFT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NFT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런 월봉으로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에 이제 여기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 지지받는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이 지수 하락 시기에는 또 떨어지게 되면은 싼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알고 보면은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